제가 맡은 주제가 원초적 욕망과의 대면이라는데, 원초적 욕망 이러면 그 예전에 아주 히트쳤던 그 원초적 본능 이런 영화 생각나시죠? 그래서 뭔가 굉장히 야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원초적 이런 말을 하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욕망을 어떤 특수한 영역에 몰아넣고 우리의 삶하고 분리시켜 왔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욕망을 가지고 욕망으로 뭔가를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게 삶인데, 왜 욕망 이런 것을 입에 담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고, 그래서 항상 이제 욕망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저기는 굉장히 이제 특별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이 삶과 분리된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사실 그 욕망 앞에 제일 많이 붙는 건 변태예요, 변태. 우리 바로 그걸 떠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마 이런 이제 욕망과 삶의 이분법, 사실은 이 이분법이 제일 해로운 것인데, 여기에 좀 사로잡혀 있었던 게 아닐까. 이거를 그 동의보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좀 깨우치게 되고, 이 이분법을 타파해야 우리가 욕망과 함께 욕망을 데리고 살면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주제식에서. 그래서 하여튼 이제 제가 이 주제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이제 그 뭐 욕망의 현장이 곧 생명과 삶의 현장, 일상의 토대이니까 그 현장을 그냥 이제 뭐 동양의학적 또 동양역학적 관점에서 좀 쿨하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서양에서의 언어는 욕망 이러면 이제 너무 범위가 넓기도 하고, 또 이미 이 어느 한 방향으로 이 언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좀 언어가 오염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근원적이면서 좀 덜 오염된 표현을 하려면 에로스라고 그냥 하면 그냥 무난합니다, 그냥. 그래서 이 안에 뭐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에로스를 가지고 이제 태어나죠. 존재 자체가 다 에로스의 총화인데, 이것만 있으면 이제 동물하고 사실 구별이 안 되고, 또 동물에 비하면 왜 이렇게 이 에로스 때문에 괴로울까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단지 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힘, 방향, 에너지만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욕망, 그거를 뭐 진리라고 해도 되고 알미라고 해도 되고 뭐 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 욕망의 총합인 몸과 이 몸이 통과하는 시간 공간을 가로질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동물과 인간을 구별해 주는 지점이죠. 그걸 그냥 또 두리뭉실하게 로고스라고 일단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이 뭐냐? 그것도 에로스와 로고스고, 욕망이 뭐냐? 그것도 에로스적인 거, 에로스를 통해 계속 뭔가 접속하려는 거, 소유하려는 거, 그것과 함께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해석하고 싶은 욕망, 이것이 결합돼 있다. 이게 이제 생명의 동력이고, 동의보감에서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 생리적인 조건에 맞춰서 정기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의보감 그 방대한 체계의 내용편 첫 번째가 이제 그 정기신이 나오는데,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오장육부와 기타 이제 우리의 이 신체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은 진료 같은 거예요. 진료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여튼 이제 변형을 하니까. 근데 그게 주로
신장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정, 그러면 신장. 예, 이렇게 이제 매칭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액체로 이루어진 모든 것 우리 안에 있는. 근데 그 안에 이제 사람을 만들고 또는 또 뭐 제국을 만들고 뭐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것이 정이라는 그 진료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진료가 있으면 이 진료를 움직이는 엔진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예요. 그거를 주로 주관하는 장기는 폐다. 호흡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신장에서는 그 이제 남성의 정액이나 여성의 생리혈 같은 아주 그 원초적 진료가 구성이 되고, 폐에서는 호흡을 통해서 이걸 계속 순환을 시켜야만 우리는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선 또 살 수가 없는 게, 이 진료와 그 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라는, 이거는 추상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분명히 존재하지만 물질화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방향이 없이 살면 정기를 그냥 자기도 모르는 방식으로 막 쓰는 거, 이건 맹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맹목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맹목은 있는 그대로의 순수함이 아니고 다 파괴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설정한다. 이게 이제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심장이 주관한다. 그래서 정기신은 기본적으로 생명 그리고 욕망이 어떻게 구성해서 작동하는가에 아주 기본적인 뭐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정기는 잘 이해를 하시는데, 신은 이제 들어가면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왜? 이미 이제 행복, 그다음에 내가 성공, 이런 것들의 방향이 정해져서 정기를 그쪽으로 쓰면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소홀히 합니다. 가장 중요한데 가장 소홀히 하는 영역이 신의 영역. 보이지도 않고 별로 티도 나지 않아요. 티가 나야 되는데, 그래서 뭐 신장의 정을 잘 보충하는 뭐 이런 의학적인 뭐 방편이나 이런 거에는 뭐 귀에 쏙쏙 들어오세요. 왜? 저거는 이제 특히 신장이 튼튼하면 정력이 좋습니다. 이러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진료에는 아직 어떤 방향도 없는데 이거를 딱 정력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호흡을 잘하면 몸이 굉장히 편안하고 양생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그냥 쏙 들어와요. 근데 이제 신은 내 삶의 방향이다. 방향이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보이지도 않고 뭐가 티도 안 나고 내가 무슨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가? 이런 아주 그냥 어떤 그 깜깜한 암흑 상태에 있다는,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정기신이라는 이 의학적 개념을 배우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다시 그냥 일반 자연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생명은 뭐냐면 물질과 정신의 교집합이에요. 그냥 생리적인 거랑 심리가 이렇게 교차하는 만큼이 내 생명의 바탕이면서 또 잠재력, 그게 바로 욕망의 배치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질 생리적인 것만 있으면 그거는 기계가 될 거고, 심리만 있으면 유령이 되겠죠. 이것이 교차되는 만큼이 인간 존재성인데, 이게 이제 생명의 출발점이면서 오늘의 용어로 하면 이제 욕망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인 거죠. 근데 이것은 안팎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과 개개인이 모여서 이 전체가 되는 게 아니고 개인 안에 전체가 그냥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를 구성하려면 우주 전체, 이 천지창조 148억 년인가 전에 있었던 빅뱅이 있어야만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부분이면서 완벽한 전체가 되는
이게 이제 몸과 우주의 이제 교차점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생명이라면 욕망도 그런 것입니다. 욕망을 그래서 존재와 삶과 분리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명이 없는 존재로서 추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부터가 이미 이제 우리는 욕망의 포로가 될 준비가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욕망 안에 나의 생명과 이 전 우주의 에너지와 질량, 그리고 어떤 속도와 방향이 다 교차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한 건 뭐 의학, 그다음에 자연과학, 뭐 또 이제 서양적인 인식 이런 걸 섞어서 얘기하면 추상적이면서 약간 좀 그냥 근사한데, 그냥 우리의 그 현실로 딱 들어오면 간단해요. 식욕, 성욕이에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좀 꺼림직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나의 식욕, 에로스 이럴 때는 듣기가 괜찮고 정기신도 들을 만한데, 나의 식욕을 대면하라 이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거시기해지는데, 성욕은 더더욱 이제 깨림직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펼쳐지는 생명 활동이에요, 사실은. 먹어야 우리가 이제 이 항상성을 유지하고, 이 생존의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하루에 3끼든 2끼든 혹은 뭐 1끼든 일단 외부의 걸 섭취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계속 섭취만 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발산해야죠. 근데 발산하는 가장 강력한 게 성욕인 거예요. 그래서 식욕은 외부의 거를 이제 이렇게 내 안에 들이는 건데, 성욕은 외부에 있는 타자를 향해 달려가는 힘.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반려견을 많이 키우십니까? 동물 애호 차원에서도 아니고, 뭐 자연 동물과의 공감이라는 뭐 이 이치를 터득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뭐죠? 이 촉감의 욕망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상한 직업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너무 재밌는 게 있었는데, 하루에 이 1시간씩 안아주는 일만 하다가 가는 분이 있어요. 그 직업. 우리나라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이 안아주는 일을 너무 잘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러면 가서 그분은 그냥 그 의뢰인이 원하는 곳에 가서 그냥 1시간 2시간 안아주고 이제 가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다 큰 어른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성욕은 번식을 위한 거잖아. 생존했으니 번식하라. 이거죠. 욕망은 딱 2가지 방향이에요. 살아라. 내 몸의 항상성을 지켜라. 이 명령하고, 그 다음에 뭐라냐면 타자와 하나가 돼서 번식해. 또 다른 생명을 낳아. 요것만이 이 욕망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물리학적으로 그냥 쿨하게 보면, 흡수했으니까 발산을 해야죠. 그러니까 계속 먹었으니까 뭘 세상에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싫으면 다른 거라도 내놔야 돼요. 계속 뭐라도 내놔야 돼요. 애를 내놓는 게 사실 가장 대단한 창조, 우주 창조에 버금가는 일이라고 하는데, 애를 이제 뭐 원하든 뭐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애를 이제 내놓을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걸맞는 만큼의 창조를 해야 돼요. 뭐든. 그래서 이게 흡수했으면 발산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결국 뭐냐면 원초적으로는 먹고 누군가와 접속해라, 이 명령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내가 다른 존재로 변형돼 가는 걸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생로병사예요. 사실. 그래서 계속 이제 내 몸이 항상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뭐 양생도 하고 건강도 체크하는데, 이것만 하시면 그냥 건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활동의 지금 반쪽밖에 안 돼요.
타자와 접속을 해야 돼요. 예, 타자 안에는 시공간도 들어가고 동물, 인간, 뭐 이제 기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접속을 해서 나를 변형을 시켜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욕망이 갖고 있는 속성이자 패턴이고 방향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문명이 이제 거대한 이제 전환을 이루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계속 이제 돌만 가지고 하다가 뭘 계속 창조를 해야 되니까 이제 돌이 청동기로 바뀌고, 청동기가 되다 보니 전쟁도 하고 하다 보니 땅을 일구게 돼서 이제 쟁기가 되고, 이거는 그냥 이게 더 낫고 안 낫고가 아니라 살아있으면 누구나 계속 접속하고 뭘 창조하다 보니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 이제 스마트폰까지 오게 된 거죠. 계속 우리는 그 활동, 그 리듬 안에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역사, 사회, 이제 도덕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걸 딱 균질화해서 욕망을 그냥 안에 이렇게 가둬놓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올 때는 딱 이렇게 잘 세팅을 해서 원할 때만 쓰고 원하지 않을 때는 집어넣고 요렇게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했었어요. 특히 이제 이 근대 서구 합리주의가 시작이 될 때, 그래서 이성으로 이게 다 컨트롤 된다 이런 이제 착각을 하고 왔는데, 실제로 이 이제 뭐 동양의학적이든 어떤 관점에서든 욕망의 속성을 잘 관찰만 해도 욕망은 그런 식의 이 균질화와 이 분류, 유형 이런 것 따위를 허용하질 않아요. 그래서 욕망은 그냥 카오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도 없고 뭐도 없어. 그냥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면서 계속 생존하면서 번식을 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동의보감에서 알게 된 건, 이 원초적으로 모든 사람은 태가불급 상태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뭐가 많으면 뭐가 모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모두가 그렇다면 이거는 평등한 거죠. 모두가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욕망을 밖에 못 꺼내놓느냐면 나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숨겨요. 숨길 수 있는 한 숨겨요. 그래서 뭐 가능한 한 여성들은 나는 청순하고 그다음에 성을 탕채 모르며, 이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모르는 게 무슨 자랑이에요. 그런 뭐 쾌락 따위에는 뭐 관심이 없고 막 지순한 사랑만 원하며 뭐 이런 식으로 길들여져 버렸어요. 내 몸에는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 남성들은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이런 거 입 밖에 꺼냈다가는 뭐 바로 그냥 검색어 일이 되고 그냥 끝나는 시대가 왔죠. 그러니까 안에 그냥 언더그라운드에 거의 모든 남성이 하는 지하 운동이 저는 이 포르노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지하 운동을 다 하고 계세요. 지금 같은 민주화 시대에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제는 뭐 카톡 이런 데서 다 공개가 돼 버리니까 이 영역도 이제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쿨하게 진솔하게 자기의 욕망을 마주하고 그거를 성찰하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다 기울어져 있다고. 다. 저는 어떤 사람도 나는 화평한 기운으로 다 균형을 갖고 태어났네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분은 그 자체로 변태예요 이미. 그리고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나는 뭐 욕망 같은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라는 말은 더 황당한 거죠. 나는 그렇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당연히 그것도 또 자신의 미션인 거죠. 뭐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아프지만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의학을 같이 연구하거나 아니면 그 의학이 발달하도록 하는 게 이거는 뭐 당연한 뭐
뭐 삶의 윤리라고 하기도 뭐한 얘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다 태가 불급인가 보니까 우주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는. 여기에서 저는 아주 너무 이제 확 뭐가 아주 환해졌어요. 예, 지구도 기우뚱하고 이 태양도 계속 지금 폭발을 해서 150억 년 뒤에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계가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속 이 태양이 폭발하고 지구는 기울어져서 기우뚱하니까 지금까지는 설명이 되는데 요걸 가지고 내년에 딱 적용하면 지금 기상 관측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인공지능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데도 뭐 지진, 뭐 해일, 뭐 끝도 없이 일어나잖아요. 못 막는 거야. 예측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기울어져 있어서 계속 차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도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우뚱하게 태어났는데 태어난 시공간이 또 계속 차이가 생겨.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카오스를 어떻게 벗어날까 하는 절망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또 가능성이 있어요. 왜? 딱 세팅된 대로 산다 그러면 평생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세팅된 대로 살면 되죠. 근데 차이가 생긴다는 여기에 미세한 호리의 차이만 있어도 내가 온전히 바뀔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욕망이 가진 카오스적인 속성인데 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이 이 역사와 문명을 만들면서 그 시대마다 무엇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 이게 설정을 해놨는데 이거 자체가 몸하고 또 안 맞아요. 예, 누구 특수한 사람이 특수한 상황에 맞는 걸 그걸 진리라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뭐 노예제 사회, 뭐 농경제 사회, 뭐 하여튼 이 등등. 그러니까 그게 그 많은 사람들하고 맞지도 않는데 이거를 다 진리라고 주입을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됩니까? 폭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이제 그 살상과 학살이 이제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어떤 것이 이 지금까지 전해지는데 자행이 된 거예요. 진리 안에 무지막지한 폭력이 구성돼 있어요. 맞지가 않는데 우기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아마 이제 2500년 전에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와 동양에서는 공자누자 부처가 나와서 이 우주와 몸이 이 카오스를 벗어나는 어떤 길을 제시한 게 아닐까.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강요하거나 다 똑같이 적용을 안 해요. 굉장히 자애로우신데 문제는 너무 헷갈린다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너무 헷갈려. 그런데 우리 몸이 그렇고 욕망이 그래요. 헷갈려요. 계속 달라지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이 엎친 데 덮치는 거죠, 사실은. 원래 그 우주적으로 막 그 자충우돌하는 데다가 시대 우리가 문명을 이룬 대가로 또 거기에 덮쳐진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의 이제 끝장이 자본주의인 거예요. 정말 문명의 끝장, 역사의 종말이라고 할 만한 이게 이제 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 끝날 줄 알았더니 이제 4차 산업혁명. 그래서 정말 물질적 소유를 통해서 요걸 하도록 욕망을 다 끌어쓰게 하는 정말 뭐 대단한 시스템입니다. 그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 우리는 지금 엎친 데 덮친 데 또 하나 이제 덮친 정말 쓰리 쿠션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신을 차리기 어렵죠. 이걸 향해 달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나라는 이걸 너무 열심히 따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되고 또 월드컵도 막 4위를 했었나요? 뭐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도 뭐 BTS인지 하는 이 청년들이 막 전 세계를 막 떠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쪽에 뭐 볼을 차고 막 그
쇼를 하고 이런 거에서 막, 그리고 올림픽 이런 거 하면 막 우리가 메디아나 이런 거 되게 중시하잖아요. 네. 근데 삶을 살아가는 지혜 차원에서 1등 하려고 하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 비우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그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서유기를 읽다가 아주 딱 깨달았어요. 한국인들의 현대 상태는 딱 저팔계 손오공 사후정이다. 이게 당나라 때니까 천 몇백 년 전 일인데 정말 너무 리얼하게 지금 현대인들의 욕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저팔계 식욕성욕의 무한증식이에요. 얘는 8개니까 무슨 8가지인가 뭘 안 먹어요. 그래서 채식주의자예요. 심지어 채식주의자인데 뭐 이렇게 같이 파티에 있으면 그냥 순식간에 다 폭풍흡입을 해버리는. 그리고 여자를 보면 그냥 예쁘냐 안 예쁘냐 나이가 어리냐 뭐 이런 걸 전혀 이상형이냐 이거 가리지 않고 침이 나오는. 그래서 이거 박애주의인가 이것도? 변태 중에도 박애가 있나 이런 생각이.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바로 이제 욕망이 방향을 잃어버린 건데 대상이 누군지 상관이 없는 거. 그러니까 욕망은 타자를 만나서 접속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먹으면서 수다 떠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내 욕망과 접속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상대방이 누군지 상관이 없이 그냥 내 성욕을 배설하는 것만이 목적이야. 이게 사실 포르노죠.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자를 많이 사귀고 또는 남자를 뭐 밝히고 뭐 그냥 막 늘 막 뭐 이렇게 성욕이 부글거리고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욕망이 대상 많은 타자라니까 조금 좀 야양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사람과 삶의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는 욕망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조르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조르바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많은 과부와 사랑을 나눠도 그 과부의 인생을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서 펼쳐줄 수 있는 존재. 근데 이게 폭력이 되는 건 뭐냐면 대상이 누군지가 상관이 없고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건 무조건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포르노를 보면서 그걸 연습을 하게 되죠. 포르노는 그냥 중간 과정이 없죠. 그냥 바로 제가 본 지 오래돼서 잘 생각이 안 나니까 사실은 바로 단도직입. 이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저팔계가 그런 식의 이제 욕망의 화신이에요. 근데 손오공은 식욕 성욕이 없어요. 돌을 닦아서 72가지 변신술을 할 수 있고 이 완전히 막 단전호흡 같은 걸 해서 잠을 자지 않아도 되고 뭐 완전히 몸이 그냥 탄력토화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도교 수련의 최고 경지에 오른 존재. 그래서 죽지도 않아요. 장생을 하고 그 다음에 군두운을 타고 여의봉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뭐 인간이 지금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영웅적 능력을 다 터득한 거예요. 지금 게임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또는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다 저런 손오공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 온갖 뭐 무슨 맨들이 있잖아요. 슈퍼맨 뭐 트랜스포머 뭐 있잖아요. 뭐 아이언맨 뭐 등등. 그 유치한 버전은 끝도 없이 계속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무한한 힘 막 날아다니고 시공을 막 격파하고 무엇으로도 변신을 하고 다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졌는데 결론은 분노 조절 장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 그렇게 힘을 얻으면 완전히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냥 이 힘을 써야 되는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맞수도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 때려 부시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계속 깽판을 치는 거예요. 그밖에는 자기가 보람찬 일이 없는 거야. 에너지가 너무 능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알았어요. 힘을 가지는 것으로 자유로워질 수는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분노를 습관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그런 식의 이제 그물에 걸린 거죠. 사오정은 그 저기 하늘나라에서 접시를 깨트려 가지고 뭐 이 유사에 이제 귀양을 와서 이제 거기에 이제 웅크리고 있는데 접시 깨트렸다고 뭐 저렇게까지 심한가? 좀 너무하잖아요. 뭐 접시 하나 깨트린 거. 근데 하늘나라에서 접시 하나 깨트리면 그 방심이 아마 이 지구의 생태계를 다 파괴할걸요. 우리가 이 지금 요만큼의 차이만으로도 뭐 이 지진, 해일, 태풍을 막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정말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심을 한 대가로 이제 그 모래사막에 갇혔는데 얘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생긴 것도 지금 이거는 돼지고 이거는 이제 원숭이 알죠. 사오정이 무슨 동물하고 닮았는지 모르시죠? 몰라요. 그래서 결국 이건 뭐 치심을 이제 대표적인 난 누구 여긴 어디라고 하는 요즘에 그 가장 많이 유행하는 그 말의 구현자인 거야. 자기가 누군지 몰라.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존재. 근데 진짜 이 너무 지금 우리 시대 청년들도 이런 말을 너무 습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청년만 그런 게 아니라 중년도 잘 모르시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막 그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다 가면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다 이러고 계시던데. 그러니까 결국 이 탐진치라는 게 저는 이제 불교적인 그 특수용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욕망이 갖고 있는 아주 보편적 속성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서유길인데 현대인이 이해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욕망 자체는 이게 수많은 이제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식욕 성욕이고 그게 이제 막 우리는 식욕 성욕을 계속 또 증식하고 그걸 채우면 그 다음엔 난 좀 인간답게 살 거야. 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세요. 좀 채워본 다음에 내가 살아볼게. 그 다음에 힘을 좀 가진 다음에 내가 좀 손오공같이 그런 깽판은 안 칠게. 그 다음에 뭐 사오정을 부러워하는 분은 없더라고요. 저거는 다 뭐 이미 그 상태니까 뭐. 그런데 욕망 자체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 우리의 구체적 현장에 옮기고 자본주의와 딱 결합을 하니까 저런 맹목적인 식욕 성향, 그 다음에 분노 조절 장애,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데 욕망을 아무리 채운들 뭐 하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채워도 채우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는 상태로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을 이해를 했는데, 자 이제 그러면 욕망이 갖는 또 다른 측면이 아까 말씀드린 이게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는 힘이에요. 그게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라 그러면 진리, 알에 대한 의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것도 로고스고 이렇게 막 거룩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먹어대지라고 질문을 일단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절대 이분법에 빠지면 안 돼요. 오늘부터 이제 저팔계가 되지 말아야지. 이래갖고 갑자기 1일 1식을 하겠다. 이러다가 한 이틀 만에 막 바로 무너진 다음에 1일 4식 5식 하십니다. 그게 이분법이 주는 함정이에요. 그 요요 현상은 다이어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에도 다 다이어트가 그 요요 현상이 있거든요. 성욕도 이제 야동을 바로 끊어야지. 이런 부작용이 나오십니다. 야동을 보시되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요거 하나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는 쾌감이 그거를 객관적으로만 한 번만 이 아무 가치 판단 없는 상황에서 한 번만 지켜보세요. 이 쾌락이 뭐지 그러면 거기에 그게 아니면 죽을 것 같은 막 안달복달 하던 게 되게 유치하고 뭐랄까 이렇게 힘이 없어져요. 이게 로고스예요. 그냥 이게 뭔가 나는 왜 이렇게 먹는데 탐식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맛집을 찾아다니지? 다니면서 하세요. 계속 다니세요. 근데 계속 왜 여기 와서 이걸 먹고 또 이걸 먹고 이걸 먹는데 하루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라는 질문만 하시면 돼요. 계속 성욕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욕망을 딱 스탑시켜 버리면 이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래서 원래 하던 걸 더 열심히 하시면서 그걸 관찰하는, 텍스트로 삼으시라고. 그런 식의 욕망의 방향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게 로고스예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로고스거든요.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 로고스가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뭐 딱 한 가지 질문. 내가 지금 왜 여기 이러고 있지라는 질문만 하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쾌락을 누리면 계속 더 누리고 싶어지거든요. 그것도 내비두세요. 계속 더 누려보세요 한번. 그런데 쾌락과 쾌락 사이에 괴로움이 있어요. 괴로워요. 굉장히 막 제가 뭐 좀 아는 것처럼 말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쾌락은 정기신을 굉장히 많이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가로 이제 이렇게 기진맥진하거나 너무 공허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그게 사회활동에서도 막 사업을 너무 열심히 해서 막 잠 안 자고 해서 막 성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엔 너무 헛헛해지고, 그러니까 BTS도 그렇게 외롭다는 거예요. 걔들이 그래서 지금 막 전 세계를 이런다 그러면 저는 제가 가까이 아는 그 아이들이면 정말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얘들이 얼마나 외로울까? 이 공연이 끝난 뒤에 그 환호성 뒤에서 얼마나 기진맥진할까?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수만 군중 앞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준다는 일이, 그거는 너무너무 그런 고생 중에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모든 성공한 존재들은 다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로. 성공해서 이걸로 충분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가 좀 이상하지 않나? 요 생각만 딱 하면서 보시라고요. 그리고 계속 가다 보면 내가 이제 점점 우울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저도 뭐 약간은 느껴본 건데, 예전에 이제 처음 중년백수 됐을 때는 그 시간 부자였죠. 타임 리치였어요. 타임 리치. 막 굉장히 여유 있게, 그 여유가 있으니까 또 공동체에서 잔소리를 엄청 해갖고 또 욕도 되게 먹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평화로우면 꼭 그 평화를 깨는 짓을 해요. 그래서 아파야 정신을 차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이제 또 동의보감을 만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공동체에서 잔소리할 틈이 없어요. 너무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제 몸이 기진맥진하니까 저를 쉬는 게 제일 일차적인 거예요. 감히당히 뭐 망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저절로 마음을 비우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전엔 그렇게 비우라고 해도 어떻게든 그냥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막 째려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절로 막 비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제가 중년백수 됐을 때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상태일 때 우울해요. 그래서 제가 연예인들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성공한 연예인들. 진짜 우울증을 일으키는 호르몬이 나오는구나를 느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마음 이런 거 이전에 이미 이 상태, 지금 원래 태가불급인데 내가 좀 더 지금 뭔가 이 리듬에서 지나치게 쓰고 있는. 그러니까 뭐 쾌락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저는 이제 그래도 이 강의를 다니는 게 저에게 공부가 되니까, 그리고 가서 뭘 물건을 팔거나 뭐 거짓말을 하는, 뭐 제가 이제 이 상과 일치가 안 돼서 뭐 저는 배신감을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지만 저 자신은 어쨌든 일치시키려고 하는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덜한데 계속 그걸 현혹시키는 말을 대부분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러면 우울해지고 자살 충동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이상하다. 나는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죽으려고 하지? 이런 질문을 딱 한 번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욕망의 현장과 대면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노동화폐 소비 이 사이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전 탐구를 안 하신다고. 아까 전기신에서 신을 쓰질 않는 거예요. 그냥 저거 좋은 일자리에서 돈 벌어서 소비하는 거가 이미 나의 인생의 방향이야라고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심장병 환자가 많아요. 심장을 전혀 자기가 주인으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4차 혁명이 오면서 이제 이게 깨지니까 이제 막 좌절해요. 재산이 많은 분들도 뭐 명태나 뭐 정년하면 우울해하세요. 재산을 어떻게 재미나게 쓸까 이렇게 바꾸질 않는, 방향을 바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클을 대면하고, 이렇게 가면 계속 결핍만 느끼겠구나. 요거를 이제 눈치를 채면 이걸 조율하고자 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뭐냐면 욕망은 에너지와 질량이다. 거기에는 뭐 어떤 뭐 가치가 없어요.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발산, 수렴, 생성, 소멸의 과정을 내가 조율하는 거. 내가 조율 지금 당장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그럼 반발시 때문에 더 그냥 욕망에 이렇게 올인을 하는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조율해야겠구나 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지금은 안 돼요. 근데 이쪽을 보고 있으면 이제 내가 힘이 생길 때 한 걸음씩 갈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10만 8천 리를 간 그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가면서 그 욕망을 계속 썼어요. 하나도 숨기지 않고 썼어요. 뭐 너무 추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파괴적이고 저런 뭐 쓰레기라는 말로도 부족하거든요. 근데 제가 저팔계한테 정말 감동했거든요. 저런 쓰레기 같은 애도 끝까지 가는구나. 나는 쟤보다는 나은데 저 정도는 아닌데. 이런 게 뭐냐면 방향이 어디냐고요. 이쪽이냐 이쪽이냐.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저의 결론인데, 에로스와 로고스의 향연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 소유를 향한 방향인데, 소유를 버리고 이런 거 나중에 하셔도 돼요. 당장 어떻게 버리냐 이러시면 안 되고, 뭐냐면 존재하는 걸로 방향만 트세요. 그리고 이러면 소유를 보고 있으면 계속 증식이 돼야 되거든요. 증식이 아니라 내 존재의 끊임없는 생성. 그리고 이 길로 가면 기필코 그거는 우주적 왕따가 됩니다. 소유 증식을 하는데 친구가 생길 리 없어요. 지금 별로 친구 없으실 거예요. 방향을 틀어야 우리는 이 무한한 공감의 바다로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저팔계도 간 길이라는 거. 이걸 잊지 마시고, 그러면 욕망을 숨기거나 내가 뭐 그걸 막 어디에 저장해냈다 몰래 꺼내 쓰거나 하는 이런 이제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 그거를 내가 끌어안고 나는 한 걸음씩 갈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욕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그 주인이 되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